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후 신랑의 취미생활로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2년 연애하고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2달째인데 미치겠습니다. 연애 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랑 신랑이랑 장거리 연애를 해온 터라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늦은 시간 평일에도 제가 사는 곳까지 오기도 했고요. 주말에는 정말 시간 내기 힘든 신랑이었지만 그래도 틈틈이 저도 만나고 본인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했기에 저에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한 거고요. 사랑했고 저와 결혼할 사람이라고 굳게 믿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제 신랑은 축구 동호회를 서너 개쯤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후 봄이 되니 무슨 축구 대회가 그리 많이 있는지 평일 퇴근 후에도 연습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경기 뛰러 간다고 새벽 아침부터 나가서 경기하고 밥 먹고 술 먹기 시작해서 밤 늦게가 되어서 기어 들어오고요. 그래, 너가 좋아하는 거니 결혼 전부터 했던 취미생활이고 나가야 하는 날 안 나가면 주변에서 안 나온다고 난리들이고 본인도 몸이 근질근질 할 거 뻔히 알기에 그래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건 인내심 한계가 다다를 정도입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장거리 연애인지라 평일에도 저를 만나러 몇 시간이 걸려 오고 가고 했던 사람이라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고 결혼 전이라 그랬지만 신경이 많이 안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어 달 살다 보니 너무 싫습니다. 2달이면 지금 한참 신혼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미쳐 있으니 꼴보기 너무 싫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주말 껴 있었지만 본인도 양심이 있었던지 그 핑계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아픈데 옆에 있어주니 든든했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기어 나갔던지라 옆에 있어도 좀 얄미운 마음이 들긴 했어요. 멀쩡할 때는 없더니 아프니까 잠깐 있어주는 느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퇴원하고 주말이 다가오니 역시나 쪼르르 기어 나가더라고요. 진짜 기가 찼습니다. 퇴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에 같이 더 있어주거나 집안일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새를 못 참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랑 신랑이나 나이도 있고 해서 회복 후에는 바로 임신을 하려고 당분간 몸 관리하고 술 좀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평일 새벽부터 나가서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퇴근하고 연습하고 주말에도 연습해 대회 나가는데 힘들게 무슨 운동이야. 힘든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저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꾹꾹 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기 만들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슨 축구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상대팀의 실력이 워낙 좋고 유명한 팀이라 단체로 매일 새벽마다 연습을 하는 거라더군요. 그거 알고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평일에도 야근 아니면 퇴근 후 회식, 축구 연습 등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일찍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출근 전 새벽에 나가서 연습까지 하다니요. 무슨 본인이 국가대표인가요? 저는 물론 여자이고 축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축구하는 여자들도 물론 있겠지요. 저 또한 운동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운동에 미쳐본 적은 물론 없습니다. 네, 물론 이해한다고 칩시다. 저도 직장생활 간둔 지 오래된 건 아니고 술 안 먹으면 남자들은 인간관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지네요. 제가 다른 지방 쪽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신랑 사는 쪽으로 온지라 아직 적응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댁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고요. 시집살이 특별히 시키지는 않지만 주말에 자주 오라고는 하세요. 본인 아들이 축구하러 가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집에서 혼자 밥 먹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신랑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남남으로 살던 분들인데 제가 갑자기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서 한 가족처럼 밥 차리고 밥 먹고 정리하고
이야기 나눈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신랑이라도 옆에 있다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 인간은 저는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나가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특히 시부모님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신랑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데 저에게만 그걸 바라는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당신들 아들이 없으니 너라도 와서 시부모 챙겨라 이거 같아요. 얼마 전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신랑 축구 문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좀 답답하기에 여자인 어머니한테 말을 해봤어요. 맨날 운동한다고 나가는데 결론은 술만 먹고 와요. 다들 그냥 술 먹고 헤어지는데 답답해요. 그랬더니 예, 나중에 같이 운동했던 그 사람들? 언젠가는 무슨 도움받을지 누가 아니.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돌아다니고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못 쓴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좋아 보이는구만. 넌 왜 그러냐? 아, 네네, 그러네요. 시어머니 말에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대답만 하고 끝났네요. 뭐 본인 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아주 이뻐 죽겠나 보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주 꼴불견이던데 말이죠. 그리고 축구할 때 들어가는 장비라고 해야 할까요? 운동화랑 뭐 그런 거요. 차 트렁크 열면 그 안에 아주 꽉꽉 차 있어요. 그것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스포츠 용품 장사하는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암튼 이러한 게 점점 쌓이게 되다 보니 결국 신랑에게 뭐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도 쳤지요. 나랑 왜 결혼한 거야? 나 몸도 아직 안정취해야 하는데 자꾸 밖으로만 돌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계속 이럴 거야? 미안해. 대회가 이때 한참 밀려서 그런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 경기 뛰고 점심때 끝나니까 우리 둘이 오붓하게 바람 쐬러 나가자. 그러더군요. 결혼하고 한 번도 데이트한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둘만의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일까요? 당일날 일찍 새벽에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가 오더군요. 경기 끝났는데 다 같이 뒤풀이 하는데 자기는 밥만 빨리 먹고 씻고 오겠다고요.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이 흘러도 3시간이 흘러도 연락 두절 오지 않더군요. 저는 정말 머리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고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으며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갑자기 막 보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들어오더군요. 진짜 꼴 보기 싫었습니다. 본인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신랑 말하는 소리 정말 듣고 싶지도 이젠 말 섞기도 싫더라고요. 술 냄새가 너무 나서 냄새 맡기 싫으니까 그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은 나가서 먹자면서 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피곤해 쩔어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시작했어요. 전 속이 터질 것 같아서 혼자서 대충 밥 먹고 밖으로 나갔어요. 잘 알지도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 동네를 몇 시간 정도 걷다가 소주 2병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잘 자고 있더군요. 저는 도저히 열이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소주 1병을 까 머그컵에 따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뭐 술맛도 안 나대요. 그렇게 순식간에 1병을 까니 겁도 안 나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저는 확딱지가 나서 나머지 소주 1병을 까 침대에 뻗어 자는 신랑놈 얼굴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신랑놈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야, 너 나랑 왜 결혼했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면 네 혼자 살지. 왜 나랑 결혼을 해서 나 이렇게 살게 하니? 나도 결혼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살고 싶지. 이러고 살고 싶겠니? 너 계속 이럴 거면 지금 여기서 끝내자.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끝내자.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도 뭐라고 불만을 잘 말하지 않았던 제가 이러니 신랑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든 줄 몰랐다고, 말을 안 하길래 이 정도로 화가 나서 힘들 줄 몰랐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침대에 쏟아진 소주 정리하고 본인이 후다닥 이것저것 치우고 미안했는지 또 한 번 사과하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절대 안 그런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일단 저도 술 기운이 올라와 거실에서 신랑이 깔아준 이불에 누워 바로 잠들어 버렸네요. 그렇게 한 주가 흘렀는데 신랑은 제 눈치 엄청 보면서 칼퇴근하는 중이에요. 주말에는 축구 안 나가고 새벽 운동도 안 나갑니다.
또 너무 안 나가니까 이상하긴 한데 당분간은 이렇게 눈치 좀 계속 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저도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니기에 취미생활 완전히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적당히지 취미생활에 모든 시간을 다 걸면서 올인하는 꼴은 이제 더는 못 보겠으니 뒤집어 놓은 거죠. 저도 거기 예전에 축구하는데 몇 번 가봤어요. 축구하고 결론은 그냥 술입니다. 그냥 아저씨들이 다 모여서 대낮부터 술 엄청 먹고 욕하면서 이야기하고요. 운동하려고 모였다지만 술로 마무리하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 될까요? 그냥 술 먹으려고 운동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참은 건 신랑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변해버릴 것만 같았네요. 저렇게 수긍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그나마 제 마음이 가라앉기는 했네요.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정말이지 진짜로 정신 차렸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